결혼과 출산은커녕 연애조차 현재 기피하고 연애 있습니다. 중인 사람은 10명 중 4명이 채 안 됐고 결혼, 출산은커녕 연애도 하지 않는 청년들로 온 나라가 걱정입니다.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부담스럽다고 비혼을 넘어 말하는 비연애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어떨까요? 노년 세대는 사랑도 연애도 하지 않는 걸까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노인의 나라에서 말이죠. 연애가 다 뭐야 연애가. 그 짓을 왜 하고 살아. 저희들 망령이라 그래. 그 남자들하고 그렇게 아이고 그 여기 한 연인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찍자. 좋지. 더 높이 해갖고. 더 높이 해갖고. 하나, 둘. 두 분은 택시에서 처음 만나셨답니다. 김치. 앞좌석에 타고 드라이브나 한번 하자고 그래갖고. 월미도 갔댔어. 뭐 순간적으로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아주기도 하고 키스도 하고 솔직히 이제 사랑한다는 소리도 하고. 나도 그쪽 좋아요. 사랑해요. 나도 당신 많이 사랑해. 70에 찾은 새로운 사랑. 노망일까요? 로망일까요? 7080 노년 세대의 연애 이야기. 저와 함께 보실까요? 손을 꼭 붙잡고 데이트하는 두 사람. 78살 경신님과 77살 인수님입니다. 인수님은 8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배우자와의 사별, 슬픔과 우울한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럴 때 인수님은 경신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수님의 인생 2막이 시작됐습니다. 구경이라는 구자도 몰라. 그렇게 살았어. 내가 안 가본 데가 없어. 울릉도만 안 가고 다 가봤어. 시간이 많은 두 사람의 데이트는 주로 여행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사였던 경신님의 차를 타고 산으로 바다로 참 많이도 다녔죠. 뜨겁게 연애하던 두 사람은 4년 전 아예 살림을 합쳤습니다. 어차피 매일 만날 거 아예 함께 살기로 한 겁니다. 경식님은 젊어서 이혼하고 5살 어린 딸을 홀로 키웠습니다. 참 열심히 사셨다는데요. 딸도 잘 자라주었고 얼마 전엔 손주도 보았습니다. 더 바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답니다. 딸하고 지내니까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딸이 아무리 잘해도 내 자신이 외로운 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지금 두 분이잖아. 두 분이 경신님과 인수님을 가까이서 본 지인이 둘의 이야기로 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려고 온 거야 지금.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열린 짧은 시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탔죠. 여러 출품작들, 인기 소재는 단연 황혼연애였습니다. 과연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상하대. 무슨 그런 나이 먹어서 사랑은 무슨 사랑이고 뭐 막 이래서 아니야.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사랑은 꼭 있어야 돼. 전 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천천히 신부 입장. 여기 깨 쏟아지는 커플들이 또 있습니다.
83살의 강희건님과 65살 배숙님입니다. 두 사람은 5년 전 동네 복지관에서 만나 사랑을 키웠는데요. 요즘 이런 커플을 따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캠퍼스 커플의 줄임말 CC처럼 복지관 커플 BC입니다. 탁구 치면 한 번 치고 나면 앉아서 이제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한 번 치고 나면 또 얘기하고 내가 한번 친구 해볼까? 그런 생각을 이제 내가 한 거지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영흥도까지도 갔다 오고 우리 그랬어요. 그래서 안 다녀도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마음이 안 그러거든. 행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게 행복이지. 그렇게 시작된 연애. 때론 친구처럼, 때론 부부처럼 일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리 와서 맛 좀 봐요. 간이 맞나? 참 뜨거워. 몇 끼 챙기는 게 번거로울 때도 있지만 배숙님은 혼자일 때보다 훨씬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뭐 계란 같은 거 하나 삶아갖고 이렇게 먹고 뭐 빵이나 한 조각이 먹고 그러면 끝이잖아요. 하지만 이 연애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얘들이 둘이 좋아하는구나. 바람이 났다. 그래가지고 복지관 가면 쓰근하고 교회 가면 교회대로 그렇고 눈을 안 마주쳐 나를.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런 세월이 이제 우리 몇 년 지냈죠? 4년? 4년? 5년. 5년. 지내니까 지금은 안 그래. 잘했다고 그래. 이제 교회 가도 잘했어 그러고 이제 뭐 복지관 가도 뭐 잘했다고 그래요. 애초에 사망자는 55명으로. 한국에 옛날 자식들도 내 맘 같진 않았습니다. 지금 혹여 재산 문제로 오해를 살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이런 것은 그 자녀들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다 보니까 그 시점이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민감한 상황이고 네, 그런 생각이 나타난 거야. 우리 엄마가 살아서 고생하면서 모아놨는데 우리 아빠가 뭐 살아서 고생하면서 모아놨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이제는 아들, 딸, 사위가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평생 사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할 거라는 것을 가정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돌아보면. 제가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또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어떤 게 가장 좋을지를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숙님에게 가장 필요한 건 향이 너무 좋다. 향기가 팍 나네. 작은 것 하나도 함께 할 수 있는 짝꿍. 지금의 행복은 배숙님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되게 우리 유교적이잖아요. 그 자식들의 눈치도 많이 보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거를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거만큼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호감과 그런 확신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싸워야 되는 게 아닐까. 어머님은 싸우셔서 이기셨어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 용감하세요. 네, 되게 용감하시고 자기 감정에 솔직하시고. 이성에 대한 감정에 솔직해진 중장년층이 늘면서 이들의 만남을 돕는 데이팅 앱도 등장했습니다. 이성을 추천받고 비용을 내면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고립을 막기 위해 대화 시간은 짧아도 최대한 많은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응이 뜨거워 앱 개발 2년 만에 가입자가 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장노년층의 외로움에 좀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해외에는 뭐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나 이런 것들이 시니어 데이팅 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뭐 한 40% 정도가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고 해요. 이 여가 시간 함께 보낼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아요.
황혼재혼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아무래도 성 전문가니까 성적인 부분에서 조언을 대학에서 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배정원 교수는 개인 SNS 채널에서 노인의 성도 강의하는데요. 이해받는다는 기분이 들어서일까요? 노인들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댓글을 보면 아주 신나요. 80대입니다.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이렇게도 하고 밑에 막 달려. 막 그럴 리가 없다. 건강을 조심하십시오. 막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 사람은 성적인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성적인 존재로 태어나고 성적인 존재로 살다가 성적인 존재로 죽어요.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어떤 본능적인 감정으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살아갈 힘을 주는 그런 어떤 힘의 에너지의 원천으로 사랑과 섹스를 본다면 당연히 노인들도 죽을 때까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죠. 예, 그리고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오히려 노인이 돼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노인들이 성생활에 결코 소극적이지 않다는 배정원 교수의 말, 사실일까요? 하지만 우리에겐 노인의 성에 관한 신뢰할 만한 조사가 거의 전무합니다.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노인 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성생활에 대한 건 2008년과 2012년 단 2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께 성생활과 성욕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솔직한 답변에 사실 제작진이 더 놀랐습니다. 이제 힘이 있으니까 같이 저기 해도 성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떨 때는 확 올라와요. 확 올라오면은 그걸 못 참으면 큰일 나. 성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제 스스로 많이 참고 견디고 있어요. 지금도요. 나라고 왜 여자가 시켰어요. 복지관에서 만났던 기호님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호님은 3년 전 사별하고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거 전부 다 배달이 오는 것들이 이렇게 싸사가지고 와요. 자식들 덕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늘 잘 준비돼 있고 아내 몫이던 집안일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빈자리는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 한마디 그렇게 해준 사람 없고 잠을 못 자서 왔다 갔다 해도 왜 잠을 못 자느냐 이런 사람 물어보는 사람도 하나 없고 그저 나 혼자서 쓸쓸하게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생을 함께할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선뜻 마음을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외로울 때는 나한테 아무거나 다가가도 막 받아줄 수가 있어요. 받아주면 그건 주체를 조심해야 돼요. 집은 망신이 되고 또 자식들 볼 때 볼 면목도 없는 거고 늘 깔끔하고 단정한 상진님. 복지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상진님은 제작진의 카메라를 향해 공개 구애를 했습니다.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아주 절실한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좋은 배필이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이름은 김상진, 핸드폰 번호는 010-3544 이상입니다. 상진님은 20년 넘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성을 만나기 위해 나름 노력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만남의 기회는 줄고 주변의 시선도 점점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참 간절하지 그거 만나고 싶은 게 혼자 살기도 참 애로워요. 자제분들이랑 얘기 안 해보셔요? 아 그런 우리 아들도 장기 안 갔네 그거 어떻게 해요. 상진님처럼 혼자 사는 고령의 1인 가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20, 30대가 주를 이루는 1인 가구는 불과 30년 뒤엔 7, 8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코 주책이 아니야. 그분들도 우리처럼 이성에게 끌리는 감정이 끊임없이 있어. 그거를 사고 친다, 그거 주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을 조금 바꾸지 않으면 떳떳하게 만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떳떳하게 노인분들이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이거는 괜찮은 거야. 그리고 만나시면 더 좋아요, 더 건강해져요, 행복해져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드려서 그분들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보다 20년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노인들은 어떨까요? 도쿄의 북쪽에 위치한 스가모 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하라주쿠로 불립니다. 노인들이 즐기기 좋은 가게와 식당이 모여있죠. 예를 들면 메뉴판이 크고 가게 문턱도 낮습니다. 毎日昨日も来てましたし、お茶飲み友達ができるところですよね。ここの巣鴨はお茶を飲む友達ができる。そうですね。もうやっぱり寂しくなりますし、夫がいなくなったり、子供もどっかね行ってしまうと一人ぼっちになっちゃうでしょ。そうするとここに来れば皆さんに会えるっていうことで。 노인 커플들의 단골 데이트 코스이기도 합니다. 가게 직원들도 이 모습이 흐뭇하다고 합니다. プレゼントね渡されてたりとかそうなんかお食事に行った時の話されてたりとかすごいなんか可愛いなと思います。すごく素敵だなと思いますね。はい。なんか生き生きされてる感じがします。 일본에선 이미 고령층의 연애가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평일 낮 이른 안팎의 어르신들이 모여 열띤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맞선을 보는 중입니다. 男性の方は時計回りに次の番号のお席へご移動をお願い。これを繰り返して一度休憩。 자리를 옮겨가며 새로운 이성과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상대에 대해 꼼꼼히 메모도 합니다. 열띤 구애의 대화들이 오갑니다. 今日素敵ですね、ネックレスが。あ、本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うシンプルにね。そう、素敵ですよ。シンプルでしたね。本当に。趣味の会で、はやはり趣味を最優先ですので、そこでお付き合いをするこういうちょっと趣旨が違うので、やっぱりこういう自分の考えが 共通している方がい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それはお互いにそうだと思います。もう今まで仕事をしてこのまま一人でも、なんか楽しかったっていうかいいかなっていうような思いで来たんですけども、やはりこの年になってくると今までできなかったことやはりちょっとこう買い物して荷物を持った時ちょっと一人だから重いなとか、あと高いところをこうなんかね一人だとだんだんとこうちょっと不便なことができてきて、やはりそばにどなたかいてもらった方が心強いなとか。 이 결혼정보회사는 한 달에 10번 정도 이런 맞선 파티를 열고 있는데요. 참가 희망자가 늘면서 늘 정원이 꽉 찬다고 합니다. 처음엔 결혼 정년기 남녀가 주요 고객이었지만 이제는 노인들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日本では人生100年と言われておりまして、70歳からでもあと30年
人生があるわけですけども、そういう長い人生をですね一人で生きるというのはやっぱり寂しかったり、もっと楽しみたいという方が近年増えているところで、平均年齢も上がってますし、結婚したい人が増えてます。 도쿄 외곽의 한 동네. 텃밭에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70대) 연상 연하 커플 유키코와 켄지님입니다. 지난해 4월 결혼정보회사의 맞선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쩌다 70이 넘어 결혼정보회사를 찾게 됐을까요? 犬も亡くなったし女房も亡くなったしで寂しくなって結婚しようかなっていう考えていたんでねパッと見パッと見てこの人がいいなっていう。 유키코님은 보육원을 운영했습니다. 사별 뒤 사람들 속에서 바쁘게 지냈지만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고 맞선 파티도 참석했습니다. 私の方からどっちかって言ったらプロポーズした感じ。将来はどうするかわからないけど今は籍は入ってなくてでも一応私たちはもう再婚したって感じの夫婦って感じでおります。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일본에선 동거인으로 신고하면 유산 상속 등 일부를 제외하고 법률혼 배우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ね、72と71ですけども外に行く時にもう全然いつも手つないで全然それを恥ずかしいとかじゃなくて気にならないよね。ね、だから逆に堂々としていることがやっぱり年齢いって仲良しでつなげるって素敵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自分は自分他の人が何て考えようとそういう考えでいっていますね。 이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당당하게 표출하는 일본의 노인들. 노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애와 사랑에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子供をもう持たない、持つ年齢ではないので子供がいらないのであれば入籍する必要もないわけです。ですから事実婚として一緒に住んでるパターンもあれば週末だけ一緒に過ごすっていうパターンもありますし通い婚ですね通い婚っていうパターンもありますし多様な結婚のスタイルがあるっていうのがシニアの特徴です。これ生きてる時に社会から孤立をしているっていうことがもうすごく深刻な問題でこれをどう解消するかっていうことの一つにシニア婚活というもの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노인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나라 바로 스웨덴입니다. 복지 선진국으로 특히 노인들이 행복한 나라로 불리죠. 스웨덴의 노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애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별하고 도시 외곽으로 거처를 옮겨 혼자 살고 있는 76살 에릭소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외출하곤 합니다. 도심에 사는 애인을 만나야 해서죠. Det är lite drygt 3,5 mil. Så ibland tar det en timme. Är det mycket trafik kan det ta 2 timmar. Inte när man ska till Ankerstin.
Älskling, hej! Här. 에릭소님의 사랑스러운 연인 71살 안 크리스틴님입니다. Jag har saknat dig. Ja, jag saknar dig Vad också. kul att du kom. Det är så härligt att få vara här med dig. Ja. 스웨덴에선 이렇게 결혼도 동거도 하지 않는 커플을 따로 세르부라고 부릅니다. 각자의 생활 공간을 유지하면서 서로가 필요할 때 만나는 건데요. 일종의 주말 연인, 휴일 부부 같은 형태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에릭손과 크리스틴님은 각자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 데이트를 즐깁니다. 두 사람 역시 나이가 들어 연애하기 더 쉽다고 말합니다. Så perfekt, och man var rädd att man inte skulle visa sig perfekt när man var ung. Det kan man strunta i nu och bara se vad kan vi ha tillsammans. Det är mycket lättare och det kan bli så väldigt mycket bättre. Skillnaden är att man är lugnare, tryggare och behöver som sagt inte vara så orolig för att det ska bli fel. Utan vi behöver inte tjafsa och bråka, för det har vi gjort förr när vi var unga. Så visst, det är lugnt, det är skönt, det är så bra. 스웨덴에선 젊은 층 못지않게 나이 든 세르부가 많습니다. 각자 사연도 많고 자녀들도 있다 보니 오히려 주말 연애로 서로 부담 없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르부로 지내다 동거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커플도 세르부로 연애를 하다 한 달 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65살의 안네필이 69살의 라파엘로입니다. 스웨덴에선 이런 동거 커플을 산부라고 부르는데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세르부와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 역시 1년 이상 같은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 유산 상속 등의 문제만 제외하고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갖습니다. Jag kände att jag kände så mycket för honom redan första dejten. Och Raffe gjorde samma sak. Vi har varit väldigt öppna med allt som har varit bakåt i tiden. Vi har pratat om våra ex. Vi har liksom haft... vi har varit så kompatibla, du vet vad det betyder. Ja, det är en ö. Det kan vara i Spanien i alla fall. Men nära till Afrika. 두 사람은 이제 주말 데이트를 즐기는 대신 서로의 가족과 어울리는 시간을 자주 보냅니다. 자녀들이 찾아왔습니다. 다 함께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데요. 과연 어느 분의 자녀일까요? 놀랍게도 라파엘로와 안네피리님의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다 모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선 재혼 가정에서도 쉽지 않은 모습 참 생경합니다. Chockad, inte så. Det är vanligt, så nej. Jag tror det är bra om man är ensam eller singel, så är det ju trevligt att träffa någon liksom. Så att det mår ju hon bra av. Och...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 스웨덴.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Och vi kan kyssas var som helst faktiskt.
Och det känns naturligt. Och det är det här som är det roliga, att man kan vara naturlig liksom. Man behöver inte göra till sig. Det är nog det som gör en ganska trygg också när man är lite äldre. Man är inte så rädd att göra bort sig, tror jag. 그 원동력의 하나는 바로 교육입니다. 지금의 스웨덴 노인들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성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Den generation som är äldre idag är också en generation som har upplevt den sexuella revolutionen på 60-talet, som har fått sexualundervisning i skolan och också som ser på sig själv på ett helt annat sätt än äldre har gjort tidigare år. Så det finns ju liksom en önskan att ha ett aktivt sexualliv genom livet. 무려 90년도 더 전인 1933년에 정부 주도의 성교육협회가 설립됐고 1950년대 학교 교육 과정에 성교육이 정식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자신의 신체를 제대로 알게 하고 동의에 의한 성관계 등 성생활에 대한 지식도 가르칩니다. Så Sverige har världens äldsta obligatoriska sexualundervisning i grundskolan. Den infördes 1955 för alla elever. Och det som var syftet med den här undervisningen var att främja människors hälsa. Eftersom sexualitet ju är väldigt starkt förknippat med hälsa, graviditeter, könssjukdomar. 스웨덴 성교육은 성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성적 욕구는 어떠한 제약과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거죠. Så att sexualundervisning kan man ha hela sitt liv, oavsett vilken ålder man har. Det är bara att det är olika innehåll och olika språk. Så det börjar ju redan från förskolan. Och det gör att många par faktiskt får ett bättre sexliv. 우리나라 노인들은 일생 성을 모르고 산 세대입니다. 이 성을 제대로 알아볼 기회는 고사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살펴볼 여유가 없었죠. 아, 옛날에는 다 중신, 얼굴들도 안 보고 그냥 결혼들 한 거잖아. 다들 실형제의 맞이로 간 게 내가. 빨래 벗어놓으면 큰 다라로 그냥 2다라씩이요. 내과에 이고 가서 그 얼음을 그냥 방망이로 깨고서 그냥 맨손으로 빨래를 밟으면 손이 그냥 콩콩 얼어갖고 그냥 손이 질어갖고 불지. 왜 그렇게 살았나? 할머니는 뒤늦게 후회가 밀려옵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싶은 게, 나는 좋은 시절을 못 보내서 남들 이렇게 재미나게 사는 거 보면 부럽더라고. 결혼 생활에서 하도 고생을 해 남자라면 질색이지만 내가 꿈꿨던 삶은 무엇이었나?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또 뭔가? 내 안의 목소리를 그림과 시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20명 난집 70, 80대 할머니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 사회복지관에서 여성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이른바 꽃꿈 할매 프로젝트입니다. 꽃꿈 꾸며 곱게 한복 입고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가는 줄 알았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첩첩산 중 오막살이 옛단 집에 방치되어 나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 꿈 많던 내가 왜 이 시골에
아니 산골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건지 매일 눈물을 한 바가지씩 흘렸다. 첫 아이 낳아서 100일도 안 되던 그때도 한량 남편은 나가서 안 들어왔다. 여기저기 핀 끝들도 다 지들 몫을 하고 산다. 나도 내 몫 잘 해냈구나. 이제 또 다른 나의 몫을 찾았다. 쓰고 그리고 다 쏟아내어 비워야겠다. 그리고 가슴 가득 행복으로 채워야겠다. 나는 꽃 꿈꾸는 할매 오순애다. 노인의 성을 제대로 또 바로 알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란 말이 피부에 와닿는 초고령 사회. 스웨덴은 더 고령층으로 관심을 넓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학 연구팀과 함께 85세 이상 노인들의 성생활 등을 조사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성교육 국가이자 노인복지 선진국, 스웨덴조차 쉽지 않은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Ungefär var 10:e man över 85 och var 8:e kvinna är sexuellt aktiva. Medan hälso- och sjukvårdspersonalen ofta upplever stigma och har svårigheter att initiera det här samtalet. Och där blir en tomhet, så det samtalet görs aldrig. Stigma betyder att fördomar, att någonting anses som skamligt. Det ansågs som skamligt att prata om sexualitet, att inte är fint. 노인은 무성의 존재라는 편견, 스티그마. 스웨덴도 아직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건 아니어서 성적 욕구를 표출하는 노인들이 더러 상처를 받거나 수치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굴브란세님이 노인의 성을 주제로 한 SNS 활동과 강연을 시작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5년 전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지만 의료진은 그에게 수술 이후 성기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재활에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요. Det jag började då, det var ju att jag började tjata på min kontaktsköterska. Vad ska jag göra? Jag står inte ut. Kroppen bara skriker efter sex. Okänt jätteproblem i Sverige. Det måste ju, om de här männen har de här problemen, det måste ju vara spritt över hela landet. Så jag började läsa på och ta reda på alla siffror. Idag vet jag ju allt om det här. Det är 130 000 män i Sverige som går med diagnosen. Och 70% av dem har erektil dysfunktion. Alltså det som jag fick. Jag sa ju det till dig. Jag hörde det. 굴브란세님은 전립선 암 협회장을 맡아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en sexuell hälsa är ju en mänsklig rättighet. Det säger ju FN. Den har man livet igenom. Och man kan ha sex ända tills man dör. För att det roliga. 성 연구가이자 성 상담 전문가 수잔과 린 박사가 스웨덴 성교육협회의 의뢰를 받아 펴낸 책. 노인의 성에 대한 내용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Idag så är det ett problem att till exempel när man går till doktorn att man inte får frågor runt sin sexuella hälsa. Alla som jobbar med äldre behöver ha lite kunskap om det här med äldre och sexualitet. Så att, precis, forskare har ju myntat det här begreppet ålderistisk erotofobi. Och det betyder ju att vi har en tendens att inte se äldre som sexuella. Det är på något sätt som att när vi åldras så tänker man att då upphör sexualiteten. 스웨덴의 성 전문가들은 노인이 되면 더 이상 성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알리고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그래서 의사나 노인복지 관련 직업군의 종사자를 위한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스웨덴 성교육협회는 누구나 이 책을 볼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Och det är ju så intressant att ett land som har haft sexualupplysning ändå relativt länge och där vi uppfattas internationellt som så otroligt toleranta och vidsynta på alla sätt och vis, att de här frågorna fortfarande är så otroligt svåra att hantera i många sammanhang. 노인의 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목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의 노인 재가 요양시설. 이곳에서는 노인들에게 성과 관련된 기능성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入浴というお風呂の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るので、密室になるということで、女性の社員や実は男性の社員がセクシャルハラスメントを受けるというケースが多発しておりました。その時になんとか防止できない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おりまして、その際にもし性欲ということが問題でそのハラスメントが起きているんであれば、まずその性欲というところを表に出していって解決するなり、ご自身でもそれが高齢者になってもあるよ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ただくという啓蒙活動を始めようということで。 요양시설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시작한 실험. 성인용품 제작업체와 함께 노인의 성을 알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성을 전문으로 하는 성인용품 업체조차 요양시설에 협업 제한이 있기 전까진 노인에게도 성욕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性的欲求は、睡眠や食事と同じくらい大切な欲求だと考えています。そして年齢や性別関係なく誰もが性的欲求を満たすということは大切なことだと捉えています。 日本では人生100年時代と言われて、これまでよりも健康でいられる寿命がどんどん長くなっています。ということは、昔は年がいもないいい年して恥ずかしいと言われたことでも、性を楽しめる時間ももっと伸びていくと考えています。 우리에게도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호칭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규칙적이진 않지만 노인복지관에서 성교육 강의가 열리곤 합니다. 우리는 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또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에서 하느냐가 중요해요. 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나이가 낡은 성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차근차근. 의외로 어르신들의 참여와 호응이 높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누가 좀 말을 짓궂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기분이 좀 나쁘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여기 오늘 교육 받으니까 엄청 엄격해네요. 성교육이라는 거를 교육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런 교육은 자주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꼬끔 할매의 도화지에는 할머니들의 꿈이 피어납니다. 그림 삼매경인 할머니들께 연애에 대해 슬쩍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연애 단어만 꺼내도 손살에 치던 할머니들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젊어서 못 해봐서 지금 멋있는 이 사람이 있으면 해보고 싶어. 나이는 많아도 이게 젊어서 이제 그 청춘답게 못 살아서
그 남들 이렇게 다정하게 가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보면 좀 부러울 때가 있어. 멋있는 차 한 대 가진 남자 하나 있으면 좋지.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구경도 하러 다니고, 그러면 좋지요. 근데 없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まあフロイトはね、その性というのがその人を行動に駆り立てるエネルギーだって言ったわけなんですが、もう性は生きるエネルギーに通じるもんだよとね、あなたが恋愛したら本当にそこで気持ちが生き生きして嬉しくって幸せだったじゃないか。だからもしあなたのおじいさんやおばあさん、あるいはお父さんお母さんが一人になられてパートナーを見つけたいという時には応援してほしいというそんな感じですかしら。 젊은 세대들이 연애도 하지 않는 게 근심인 시대. 홀로 사는 노인도 많은데 왜 황혼 연애는 관심받길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이야기. 나이 들어 연애하는 건 왕측스럽다는 인식이 이제는 나이 들어서도 변하지 않은 바람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혼자 씁쓸하게 있는 것보다 10번 낫지 뭐 이러지. 에이 숭벌래면 숭봐라. 이제 나는 창피한 거 몰라. 우리 엄마 미쳤나보다. 노년에 무엇이 필요할까? 함께 걸어갈 친구. 여성반 남성반이니까 그죠, 맘만 잘 맞는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같이 노는 게 좋지.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좀 엔돌핀이 좀 돌 것 같고. 나이 먹어서는 더 해야 돼요. 좀 낭만적이고 인연을 못 만나서 안 하는 거지. 인생 뭐 있어? 네, 됐습니다. 됐죠? 됐어요. 인생 뭐 있어? 나랑 엄마.